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성장주 탐험대 시간인데요. 성장주를 여러분들하고 탐험하는 코너를 통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할 만한 좀 사이즈가 있는 성장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장주 탐험대에서 탐험할 종목은 데이터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티커로는 이제 심볼은 이제 DDOG, 데이터독을 쓰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나 유저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멍멍이가 있죠. 데이터 도구 해가지고 이제 멍멍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런 솔루션들을 좀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다가 우연찮게 이 회사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미팅을 했더니 데이터 도구의 이 회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 창업자들이 원래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쪽에서는 업계에서는 이렇게 서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멈추거나 이렇게 먹통이 되거나 바보가 되면 멍멍이가 됐다고 이야기한대요. 서버 지금 야 멍멍이 됐어, 개 됐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이 됐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빗대서 이제 회사 이름을 데이터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아마 열이 많이 뻗쳐 있는 개발자들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잘 모니터링해서 진짜 개발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마지막 얘기는 제 피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 화면에서 개발자들이 에러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로그라고 해서 남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찾아봐서 수동으로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약간 시각화해서 어디에서 에러가 났고 뭐가 문제가 생겼고 언제 에러가 났고 에러가 난 부분이 어디였었고 뭘 수정해야 되는지까지도 대략 쫙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오늘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을 다 드려서, 딱히 들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요 차트는 뭐냐면, 이제 IT 기업들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치를 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024, 5, 6, 7도 보면 여전히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보통 이제 그냥 본인 PC 단위든 그냥 물리적인 서버라고 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클라우드로 다 넘어갔죠. 클라우드 아니면 사스 이런 프로그램들로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 회사도 거의 한 95% 이상이 다 클라우드 기반 또 사스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독이 비즈니스 하는데 좋은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독이 IR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고 좀 어렵죠. 어렵고 저도 어렵더라고요.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나 벤더나 이런 것들이 아주 한두 개밖에 안 되거나 적은 이런 벤더였다면, 지금은 오픈 소스라든지 API라든지 사스 서비스 이런 걸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신저 프로그램 쓰고 있고, 업무 협업 툴 쓰고 있고, 그 다음 챗 GPT 같은 거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나눠서 각자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형태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군데서 어디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다 보는 이런 통합되어 있는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큰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스노플레이크라든지 CRM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뭔가 통합해서 한 번에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이걸 마케팅 관점에서 좀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고, 이제 유저들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좀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 이런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뭔가 회사의 어떤 IT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번에 봐야 되는 니즈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컴퓨팅하는 숫자가 지금 클라우드 단계에서 넘어가서 요즘 서버리스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점점 이제 뭔가 이제 그 컴퓨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AI나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서버와 서버 간에 또는 내 노트북과 또 서버 간에 주고받는 이런 포인트 지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릴리스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뭐 개발해서 막 1년에 한 번 이런다면 요즘은 그냥 없죠.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 치면서 뭔가를 계속 개발하며 릴리스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나면 안 봐도 되는 건데 지금은 서비스가 릴리스 자체가 계속 엄청나게 짧은 주기로 매일매일 업데이트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됐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고객들이 떠나갔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에 문제를 줘서 에러를 발생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IT 쪽이 이제 뭐 이런 운영 쪽하고 개발 쪽 이런 쪽들이 좀 복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서비스의 협업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체 부서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옛날은 개발은 개발팀끼리, 뭐 기획은 기획팀끼리 한다면 개발하고 기획은 이미 이제 같이 해야 되는 형태에 들어갔고 거기에 비즈니스 하는,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판매하는 조직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C레벨에 있는 임원들도 봐야 되는 이런 형태로 점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예전에 이제 본인만 팀에서 혼자만 보던 화면을 가지고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공통된 어떤 것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이 회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데이터독의 플랫폼인데 여기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이런 게 약간 이제 네트워크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서버가 시켜면 멍멍이가 되진 않았는지, 어떤 쪽에 갑자기 트래픽이 올라가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다 모니터링에서 알림을 받아서 개발자나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도 있고 디지털 경험 이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움직였고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유저들이 딴 데서 자꾸 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클릭했는지를 세션 플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유저가 어디를 눌렀다는 걸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눌러서 여기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눌러서 딴 데로 자꾸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화면 개선들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출발해서 점점 엔드 유저 단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상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다는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쪽이 상당히 강하고 개발 쪽 관련된,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고객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원들이 마케팅, 이 사람들 어떻게 잘해서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걸로 점점 확대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실질적인 샘플 화면이에요. 그래서 샘플 화면 보면 이런 게 에러가 났다 그러면 쭉쭉쭉 어디가 에러가 났고 뭐가 문제가 생겼고 이런 걸 한 화면에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로그를 찾아가지고 개발자가 이렇게 뭐 로그 찾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텍스트로 계속 움직였다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징해서 금세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를 제공해서 한눈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련된 뭐 마케팅,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된 사람들, 또 좀 더 나서면 CX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화면에서 통합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정도가 되려면 서비스의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세션당 이게 돈을 과금하는 방식이라서 뭐 작은 세션에 쓰기에는 그렇게 뭐 거금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회사가 뭔가 비즈니스도 있고 자체 상품도 있고 B2C도 있고 뭔가 이렇게 돼야 좀 될 것 같고, 뭐 뭔가 서버가 한두 대밖에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는 좀 과한 거고, 좀 서버도 많고, 그다음에 서버들이 막 이렇게 막 에러 나면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이런 인력들도 없고 할 때 사용하면 되게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그런 형태로 IT 환경들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도 성장들을 좀 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경쟁사로는 스플렁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데이터독, 스플렁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데이터독이 지금은 좀 더 사이즈도 크고 조금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 3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제 주가도 이제 되게 많이 올랐다가 200달러 가까이 갔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이제 60달러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한 2배 올라서 한 120
$56 정도 왔다 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점을 쳤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후에 이 회사가 또 다시 한번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주 탐험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목표가를 $146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18.5%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18%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이 회사의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적 전망을 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독이 그동안은 계속 이제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익이 적자였고, 하지만 이익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러니까 캐시플로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액면상으로 이제 이익을 흑자 전환을 하는 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이제 2025년, 2026년 요때 보면 이제 매출하고 이익의 성장률이 보면 안 꺾여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보세요. 2024년도에 매출액이 21%, 2025년도에 23%, 2026년도에는 오히려 더 높아져요. 30%.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더 가속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주 탐험대에서 이 기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 후에 올해는 이제 이익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대신 내년도에는 53%, 내후년도에는 86%. 역시 2025년도, 2026년도가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성장세가 가속되는 이런 형태의 좋은 비즈니스, IT 환경 가운데 비즈니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이제 데이터들 좀 보시면서 요런 향후 예상 실적과 관련된 자료들은 초이스 스탁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면 전 종목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적들이 예상 실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지 더 올라가는지 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으면 아마 이게 바뀌면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IT 서비스의 환경으로만 보자면 이런 유의 서비스들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 사스 서비스도 많이 쓰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통합돼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하는 형태들이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들이 지금 됐고 비즈니스와 이런 다른 부서의 협업이나 결합들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좋은 비즈니스, 성장 산업 가운데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EPS 차트를 좀 보면요. 이 부분이 이제 적자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녹색에서 이렇게 점핑이 높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올라갈 때 상승률이 낮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오른쪽에 값과 함께 여기 요 차트도 초이스탁 검색하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전 종목 다. 이 차트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사이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데 가서 보지 마시고 이 차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예상 EPS와 주가를 같이 그려놓은 차트를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종목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향후에 이 기업의 미래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과거에 빠졌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왔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이제 실적을 보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만큼씩 더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요 회사의 주가도 뭐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빠지면 아마 더 좋은 기회를 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놓고 성장주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을 좀 살펴드리면 얘는 100점 만점에 46점입니다.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상위 한 42% 정도 차지하는데 수익성이 지금은 한 1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지금 흑자 전환해서 이쪽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성장성 부분하고 수익성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면서 아마 지금으로 시점으로부터 한 1년 후의 시점에 보면 이 46점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뭐 한 70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대략 한 5%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이즈로 가는 거거든요. 한번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 밴드로 봐도 지금은 이제 저평가에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매우 싼 가격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요 차트나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직접 계산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라서 되게 가치가 있는 데이터고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 진단에 대한 그래프나 이제 경쟁사에 대한 이런 그래프 비교들도 다 초이스탁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 쪽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성장주를 발굴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주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장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